나의 때에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서 나름 그래도 이제 자산들을 구축해놔야 이제 나의 다음 때 우리 아래 이제 아이들 세대 때 그나마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이제 곁에 있는 가족들하고 잘 지내면서 재산을 축적해 둬야 그래야 삶이 그나마 중간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봐야 되고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성공학들 자체가 사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점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과 계속 비교를 해봅니다. 일본은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를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죽어서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영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은 노인들이 많이 죽고 있는 나라여서 앞으로 괜찮아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서 소비 급감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은 최소 물가도 오르고 시중금리도 올라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답니다. 투기꾼들이 다 망하고 무너질 때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금방 안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금방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가산금리 부과하고 대출자들을 다 망가뜨릴 때까지 망가뜨려서 잡아먹든 아니면 천천히 뜯어먹을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삼든지 금융권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다 가려지기 전까지는 쉽사리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요 구매하는 소비가 위축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새로운 데 투자하겠다 이러한 수요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때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곳에 투기를 안 하고 이제 은행에 돈만 이제 쌓이는 거죠. 이러는 사이에 대출자들, 빚을 낸 사람들만 미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가산금리가 계속 부과되니까요. 충격이 엄청나게 크게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제는 뭘 해도 다 망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죠. 점점 더 빡세지고 더 힘들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나는 주연이다. 내가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해하며 살면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내가는 내 역할이 뒤집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바짝 엎드리고 난 자세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젖은 낙엽처럼 바짝 엎드려서 복지부동한다라는 이야기를 공무원 세계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언제든 자신의 정치 성향하고 다른 사람들 혹은 새로운 이제 윗사람이 왔을 때 최대한 그 윗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잘 지내고 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복지부동하고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게 공무원들의 생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래오래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할 줄 알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죠. 때로는 서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대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으로 살아남는다라는 거 되게 어떤 이들은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계속 버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는 건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과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 둘 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느 건 쉽고 어느 건 어렵다가 아니라 둘 다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리매김하고 버틴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해봅니다. 지금은요, 더욱더 눈치 보고 조심하고 행여나 내가 이 힘든 일에 휘말리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 더욱더 유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조심하고 염려하고 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더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세무감사, 영업정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요. 순식간에 휘청거리고 망합니다. 예, 제 유튜브 영상에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무슨 얘기냐? 화장품 사업을 하시다가 잘 됐대요. 그런데 이제 이 경쟁자들이 이 특허권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더니 그 소송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영업 못하고 장사 못하고 그런 사이에 그냥 이 와르르 이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도 상품만 좋게 만들고 판매만 잘하고 고객 응대 잘하고 하면 그게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경쟁업체, 다른 사람들의 이 눈밖에 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빌미를 주면 언제든지 공격당해서 자신의 본업하고 상관없는 다른 것들로 무너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유통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거래하는 중견기업들, 중소업체들 많이 보죠. 매출 성장하고 있고 사장의 마인드도 되게 좋아요. 근데 사람을 잘못 들여서 직원 하나 잘못 들여서 회사가 와장창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되게 성실하고 착실하다고 생각해서 부장 한 명을 경력 직원으로 들였어요. 새벽같이 일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저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5년 근무하고 10년 근무하는 동안 대금 빼돌리고 그리고요 물건 다른 데 가서 팔아먹고 장난질 쳐가지고 돈 빼돌리고 알고 봤더니 오랫동안 믿고 지냈던 정말 둘도 없는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까지 했던 그 부장이 알고 보니 그 회사의 가장 악랄한 적이었던 겁니다. 빌런이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항상 내가 좀 더 잘 알아야 되고 남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거.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의 이 대안과 대비책과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 시스템, 이 체계, 절차, 프로세스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고 그런 걸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위협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쪼록 좀 더 조심하고 염려하고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함부로 성공하겠다, 일을 좀 더 크게 벌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뒤로 미뤄야 될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